처음 취직했을 때 일이다. 그 회사는 외진 곳에 있었지만 근무 조건이 다른 회사보다 좋았고 나는 여러 회사에 지원을 하고 떨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릴 터지가 아니었다. 지원서를 제출하고 그 회사로부터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면접날 나는 정장을 입고 면접을 보러 갔다. 면접은 1대1로 진행이 되었다. 면접관은 나를 마음에 들어 했고 생각보다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다. 면접관은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며 근로계약서를 바로 가지고 왔다. 정규직에 월급도 만족스러웠고 복사로 아파트를 제공해 주는 것도 마음에 들어 계약을 했다. 계약을 하고 근무하기까지 며칠의 시간이 남아 있었다. 그동안 이사할 준비를 하고 이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은 도어락을 많이 사용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열쇠를 사용하고 있었다. 회사에서는 경비실에 아파트 열쇠를 맡겨두었다고 했다. 나는 열쇠를 받기 위해 경비실에 갔다. 안녕하세요, 503호인데 회사에서 경비실에 열쇠를 맡겨뒀다고 해서 왔어요. 아저씨는 잠시 기다리라고 이야기한 후 열쇠를 찾아주셨다. 여기요. 근데 옆집 여자가 말 걸면 무시하고 집에 들어가세요.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경비 아저씨가 옆집 여자랑 사이가 안 좋은가 보네 하는 생각을 하며 열쇠를 받아 엘리베이터로 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도착해 문이 열렸다. 5층은 1층보다 더 어둡고 으슥한 느낌이 들었다. 아파트는 복도식으로 되어 있었고 502로 502호를 지나 503호 집에 도착해 들어갔다. 집안은 나쁘지 않았다. 이삿짐을 옮기고 짐 정리를 했다. 다 끝났다. 청소하고 정리하니까 훨씬 좋네. 뿌듯한 마음이 들었고 다음날 출근하기 위해 마무리를 하고 잠에 들었다. 첫 출근을 했다. 첫 출근 첫 직장이라 얼떨떨한 상태로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갔고 퇴근을 해 집에 갔다. 경비실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첫날이라 그런지 진짜 피곤하다. 집 앞에 도착해 들어가려고 하는데 옆집에서 한 여자가 나왔다. 옆집 사는 사람이고 이상해 보이지 않아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어제 옆집으로 이사 왔어요. 옆집 여자는 인사를 무시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 나는 기분이 나빴지만 그냥 집으로 들어갔다. 집에 들어가 잘 준비를 다 하고 바람 쐴 겸 테라스로 나갔다. 그런데 그 여자가 테라스에 나와 있었다. 인사를 다시 해야 하나 하고 있는데 여자가 말을 했다. 잠깐 여기 오실래요? 제가 보여줄 게 있어요. 나는 피곤하기도 했고 갑자기 뭘 보여주겠다는 여자도 이상한 것 같아 거절을 하고 집에 들어와 잠을 잤다. 그 후 매일 그 여자를 만났고 그 여자는 뭔가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보겠다고 이야기한 후 집으로 들어갔다. 다음날 출근을 했고 점심 식사 시간 때 직장 선배와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 괴남 아파트 503호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선배는 살짝 놀라며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근무 시간이 되어 사무실로 돌아갔다. 퇴근 시간이 되었지만 이날은 회식이 있었고 회식이 끝난 시간은 12시쯤이었다. 회식이 끝난 후 집에 도착해 잘 준비를 하는데 밖에 테라스에서 그 여자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저기요, 보여줄 게 있어요. 매일같이 보여줄 게 있다고 하는데 한번 봐주자 하는 마음으로 테라스로 나가 말을 했다. 매일 뭐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이 끝나자 여자는 테라스 난간을 넘어 뛰어내렸다. 깜짝 놀라 소리 확 깼다. 테라스 아래를 내려다 봤는데 여자는 없었다. 잘못 봤나? 하는 생각을 했고 찝찝해 1층에 내려가 확인을 하기로 했다. 나는 현관문을 열었다. 깜짝이야. 집 앞에는 옆집 여자가 서 있었다. 보여줄 게 있어요. 그 여자는 말이 끝나자마자 다시 뛰어내렸다. 깜짝 놀라 1층 경비실로 갔고 경비 아저씨께 이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504호에 살던 여자가 자살을 했고 그 후 매일 그 여자가 나타나 보여줄 게 있다고 이야기한다고 했다.
나는 너무 무서웠고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어 회사를 그만두고 본가로 왔다. 보여줄 게 있어요. 학교에 다녀온 후 과제를 하기 위해 컴퓨터를 켰다. 과제를 다 마친 후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유튜브 영상을 보며 쉬고 있었다. 추천 동영상 중에 재밌을 것 같은 영상들을 눌러보고 있는데 썸네일이 묘하게 이상한 영상 하나가 눈에 띄었다. 영상 제목은 보지마였고 썸네일에 한 사람은 배꼽 잡고 웃고 있고 한 사람은 노려보고 있는 듯한 얼굴이었다. 두 사람은 겹쳐 있었고 노려보고 있는 사람은 배꼽 잡고 웃는 사람을 노려보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했고 나를 노려보고 있는 듯한 기분을 들게 했다. 일단 영상을 클릭해 보기 시작했다. 영상의 한 남자가 이 영상의 제목과 썸네일을 보고 갸우뚱하다가 클릭해 영상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영상을 보는 사람 주변 어두운 곳에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있었다. 나는 움직이는 무언가가 궁금해 영상을 앞으로 되돌려 다시 보았다. 모니터 가까이 다가가 보는데 이상하게도 조금 전 본 움직임이 영상에는 없었다. 나는 잘못 본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상한 기분이 들어 영상을 급하게 껐다. 그 후에도 추천 영상으로 그 영상이 계속 보였고 조금 무서운 기분이 들어 컴퓨터를 끄고 잠에 들었다. 다음날 저녁 친구를 만났다. 친구에게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며 뭔가 찝찝하고 무서운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친구는 뭐 그런 거 가지고 겁을 먹냐며 괜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나는 내가 괜히 예민한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찝찝하고 무서운 마음을 표정에서 숨길 수 없었고 친구는 걱정 말라고 이야기하며 이따가 같이 가보자고 했다. 친구와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갔다. 유튜브 영상을 켜 어제 본 추천 영상을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영상은 찾을 수 없었다. 야, 기분 탓이야. 이 정도 찾았는데 없는 거 보면 지웠나 보지. 쫄지 말고 난 간다. 친구는 친구 집으로 갔고 나는 씻고 잘 준비를 한 후 컴퓨터 앞에 앉았다. 왜 안 보였을까? 나는 다시 유튜브를 켰다. 떴다. 친구가 말한 것처럼 별일 아닐 거라 생각하며 궁금하니까 끝까지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틀었다. 처음에 본 것처럼 영상의 한 남자는 이 영상의 제목과 썸네일을 보고 갸우뚱하다가 클릭해 영상을 보기 시작했다. 그 남자 주변 어두운 곳에 무언가 움직임이 있었고 영상을 보던 남자는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남자 주변 검은 그림자가 드러났고 잠시 후 그 남자는 앉은 자리에서 쓰러지고 화면에서 사라졌다. 다음은 너야. 나는 음식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주문이 들어온 음식을 배달을 하기 위해 주소를 확인했다. 나는 여러 곳에 배달을 해봤지만 괴남하우스는 처음 들어봤고 생소했다. 나는 괴남하우스를 지도에서 찾아보았다. 지도에서 확인한 후 오토바이를 타고 괴남하우스로 이동을 했다. 그곳은 인적이 드문 외딴 곳이었고 그곳에 가까워 갈수록 건물들과 가로등이 하나둘씩 줄어들었다. 오토바이 헤드라이트를 의지해 괴남하우스에 도착했다. 그곳은 아주 오래된 건물로 아무도 살지 않고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손님에게 전화를 했고 손님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누가 장난을 친 건가 하는 생각을 하며 다시 전화를 걸려 하는데 손님에게 문자가 왔다. 지금 제가 집에 가고 있으니 그냥 문 앞에 두세요. 나는 음식을 문 앞에 두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204호가 찾았다. 그런데 문 앞에는 다른 배달 음식들이 많이 있었다. 그 중에 음식 몇 개는 상한 것 같았고
음식들 가운데 컵에는 누군가 향을 튀어 꽂아둔 것 같았다. 이 집이 맞나 하는 생각에 손님에게 문자를 했다. 204호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음식은 그냥 문 앞에 두시면 됩니다. 손님의 답장이 바로 왔다. 나는 향냄새와 음식 상한 냄새에 머리가 아팠다. 배달 음식은 선결제를 했고 문자 주고받은 기록이 있고 하니 배달 완료한 사진만 찍어 빨리 그 자리를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배달 완료한 사진을 찍고 나왔다.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한 사모님이 나를 세워 물었다. 어디 갔다 오는 길이에요? 괴나마우스에 배달 갔다가 오는 길이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안녕히 가세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배달이 밀려 있을 것 같아 서둘러 돌아갔다. 그 후로 또 종종 괴나마우스에서 선결제로 주문을 했고 나는 배달을 다녀왔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내가 배달한 음식이 그대로 있었고 음식이 하나둘씩 쌓여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 앞에 배달을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전에 만난 사모님이 나를 찾아왔다. 그리고 그 사모님은 그 집의 이야기를 해주고 빠르게 그 자리를 피해갔다. 사모님이 해준 이야기는 그 집에 신혼부부가 살았는데 교통사고를 당해 한나란 씨의 저 세상으로 갔고 그 남편의 어머니가 향을 피워놓고 아들 먹으라고 배달을 시킨다는 것이었다. 나는 소름이 돋았고 잠깐 멍하게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그 집 쪽에서 들려 뒤를 돌아봤다. 잘 먹었습니다.